둘 중 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헬스 케어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91990입니다. 셀트리온헬스 케어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모든 이 허브경제TV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금일 시장에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가량 조정폭을 장중에 줬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타격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군들도 투매도 주고 조정폭도 세게 주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하루였을 텐데 다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HLB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고가 대비시 마이너스 10% 가까이 좀 빠졌는데, 이런 시장에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조정이 나와주는 구간이에요. 특히 단순하게 이제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지금 현 시장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대비 엄청 선방을 해준 거예요. 선방을 엄청 많이 해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한 타임 이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폭을 좀 세게 줄 때에는 이 추세를 살짝 깨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에서 하락이 좀 민감하게 나와줘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줄 때, 종목군들이 포지션을 잡아줄 때 나와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이 12만원 구간에서의 공방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조정폭을 보여줬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게 되면, 냉정하게 진짜 볼 때에는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선방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주 동안 이 정도의 하락폭을 만들어줬는데 12만원 대비 이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는 것은 거의 그래도 이제 충분히 누군가가 주가 방어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세력이 가지고 노는 종목군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받아주진 않아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메이저 수급으로 움직여주는 종목이고, 현재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기관 수급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해주는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 대비 하락폭은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와 모멘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IQ 개발 치매 패키지의 국내 판권을 좀 확보했다라는 이슈도 조금씩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반응을 해주지는 않고 선방을 해주면서 저가 매수에 조금씩 기관들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이, 기관들이 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쪽 많이 모아가지고 있고요.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꽤 많이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주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락폭에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려드리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본적인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사실 조정을 받는 이유가 경기가 둔화되어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붙어서 조정폭을 좀 세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론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호황이잖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 풀고 있는 이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이제 둔화가 지금 된다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기에 테이퍼링이 같이 겹쳐진다라는 키워드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둘 중 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잘못되었거나 테이퍼링을 하는 게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때 총 이제 3회 정도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고, 08년도에 유동성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09년도에 테이퍼링을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첫 타에는 박살이 났어요. 네, 첫 타에는 박살이 났는데 유동성을 회수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간이 어떻게 됐냐면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면 증시는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이 나와주게 되면 어떤 방향성이 나와주냐면 악재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유동성을 사실 회수를 하지 않고 몇 달 뒤에 다시 나머지 테이퍼링을 좀 실시를 했는데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증시는 테이퍼링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겪어봤고 그로 인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와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테이퍼링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나와줬었는데 그때는 증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는 사실 유명한 랠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시기였었죠. 차화정, 예. 자동차, 완성차, 화학, 정유의 기업들이 대호황의 좀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테이퍼링 했었을 때는 완전히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였고 증시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0%에 빠져줬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지금 현 시장이 고가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는데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예고가 없이 나와줬었던 테이퍼링이에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완전히 폭락이 나와준 건데 지금은 반년 전부터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고 그로 인한 키워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슈 자체가 엄청난 양의 테이퍼링을 그냥 바로 예고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단기 충격은 무조건 와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반년 동안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논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인데 사실 이 종목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환율입니다. 예, 가장 사실 환율이긴 한데 이 환율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사실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경기 둔화라고 하면 그냥 둔화라고 언론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언론들은 그냥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언론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탈이 됐지만 차후에는 더 빠르게 들어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 대표님이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전에는 1달러 주면 1,000원만 주던 나라가 이제는 1달러를 주니까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경기 둔화라고 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제 차후에 환율이 다운이 될 때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의 매력을 엄청 느끼면서 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하면 테이퍼링은 너무나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벌써 시장 많이 밀려와 버린 상황이고 이제 와서 뭐 안 한다라는 것보다 명확하게 딱 진행을 해가지고 악재 해소를 시켜버리게 되면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환율은 꺾이고 악재 해소로 꺾이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명확하게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차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너무 연연하게 돼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서 이거를 가져가냐 모르고서 이걸 가져가냐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왜냐면 모르고서 가져가면 언제까지 빠질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99%의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팔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박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한두 번 더 쳐주면 충분히 다 선반영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턴에 좀 털려줘야지 아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 너무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제가 셀트리온헬스케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도움이 되셨다면 허브경제TV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와주세요. 저희도 힘든 시장이긴 한데 사실 되게 힘든 시장이긴 한데 오늘도 시장인 만큼 저희는 이제 주력주는 하방으로 빠져도 분할 매수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단기 주도주 매매는 이제 회전율을 높여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늘 SKY 사이언스 한 종목 매매를 해가지고 약수익 정도 챙겼어요. 그냥 약수익 정도 챙겨가지고 가뭄의 단비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단기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존버, 무조건적으로 손절,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쳐낼 종목이 있으면 과감하게 쳐내는 거고요. 이걸 버텨야 되는 종목이면 이 종목이 추가 하락 구간이 나와줘도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이렇게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은 나옵니다. 예,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은 나와요. 대신에 그만큼의 내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존해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너무 홀로 매매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진짜요. 힘든 시장일수록 뭔가 딱 관점이 명확하고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전략대로 행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전략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허브니즈TV 8월 이벤트도 잘 잡아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뭐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예,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한테 방송반 채용 기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